안녕하세요. 송미덕 사주 실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사주를 이해하고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모든 것이 괜찮아요. 해가 뜨고 바람 불면 송미덕 사주 실전은 기초는 무료로, 실전은 유료 강의로 함께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송미덕 사주 실전입니다. 오늘부터 물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물상이란 무엇일까요? 물상은 쉽게 말해서 사주를 그림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사주는 간목, 을목, 병화, 정화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글자만 외운다고 사주가 잘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간목을 보면 나무가 떠오르고, 병화를 보면 태양이 떠오르고, 임수를 보면 바다가 떠오르고, 무토를 보면 산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글자를 이미지로 바꿔 보는 것을 물상이라고 합니다. 사주는 원래 자연을 관찰하면서 만들어진 학문입니다. 그래서 글자를 외우기보다 그림으로 이해하면 훨씬 쉽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손님들은 간목입니다, 편관입니다, 이런 말을 들어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큰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습니다. 비가 오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면 바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물상은 사주를 쉽게 설명하기 위한 도구이기도 하고 사주를 깊게 보기 위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왜 사주에서 물상을 보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주를 더 잘 보기 위해서입니다. 사주를 처음 공부하면 글자를 봅니다. 십성도 보고 신강, 신약도 보고 용신도 찾습니다. 그런데 막상 상담을 하려고 하면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명식은 보이는데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글자로만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고수들은 사주를 글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림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간목이 있고 옆에 임수가 있다면 고수들은 간목, 임수라고 읽지 않습니다. 큰 나무가 있고 큰 나무를 살리는 물이 흐르고 있다고 봅니다. 정화 옆에 개수가 있다면 촛불 하나가 바람과 습기에 흔들리는 모습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물상을 활용하면 사주가 글자에서 그림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면 상담도 쉬워지고 풀이도 쉬워지고 손님들도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물상은 단순히 재미있는 비유가 아닙니다. 사주를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언어입니다. 왜 선생님들마다 물상이 조금씩 다를까요? 물상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선생님은 간목을 큰 나무라고 하는데 저 선생님은 간목을 기둥이라고 하네? 또 어떤 분은 간목을 지도자라고 하는데 도대체 누가 맞는 걸까요? 사실은 모두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물상은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간목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연으로 보면 큰 나무입니다. 사회로 보면 회사나 조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 보면 곱고 추진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직업으로 보면 건축, 교육, 관리 분야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같은 간목이라도 무엇을 설명하느냐에 따라 물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상은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상은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물상을
단순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물상은 사주의 이야기를 설명하는 도구입니다. 원국을 설명할 수도 있고 대운을 설명할 수도 있고 세운을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국에 간목이 있다면 그 사람 안에 큰 나무에 성질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운에 임수가 들어오면 그 나무에 물이 공급되는 시기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세운에 경금이 들어오면 가지치기를 하는 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물상은 간목 하나만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주 전체의 흐름을 그림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잘하는 사람들은 십성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가뭄이 끝나고 비가 오는 시기입니다. 지금은 열매를 수확하는 시기입니다. 지금은 가지치기를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손님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주를 10년 공부해도 20년 공부해도 막상 명식을 놓고 설명하려고 하면 입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목인 것은 알겠고 병화인 것도 알겠고 신강한지 신약한지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손님 앞에 앉으면 설명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있으면 손님에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글자는 아는데 그림이 없는 것입니다. 간목이라는 글자는 보이는데 큰 나무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무토라는 글자는 보이는데 산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머릿속에서 글자가 있는데 입에서 설명 나오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외웠습니다. 책에 줄도 긋고 외우기도 했고 하지만 책을 덮는 순간 설명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물상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달라졌습니다. 간목이 보이면 나무가 보이고 임수가 보이면 물이 보이고 경금이 보이면 도끼가 보이고 정화가 보이면 촛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사주가 글자가 아니라 그림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상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사주를 설명하기 위한 언어입니다. 저는 처음에 당사주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무슨 별이 있다, 무슨 살이 있다, 성격은 어떻다 이런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계를 느꼈습니다. 손님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손님 입장에서는 어려운 용어만 들은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사주를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설명하는 언어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사주 이야기, 살 이야기, 십성 이야기가 그 상담 시간을 다 잡아먹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물상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음 편 물상 2편 들어갑니다. 송미덕 사주 실전이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모든 것이 괜찮아요. 해가